네, 대전 충무체육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충청권역 선출대회 현장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의 재윤경 대변인 모시고 오늘 후보의 연설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후보의 연설 총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변인으로서. 지난번 광주에서는 굉장히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결집도 해주시고 네. 굉장히 열띤 그 지지 의사 표시를 해주신 것을 힘을 받아서 예, 더 힘있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가 또 안희정 지사님, 안희정 후보님의 또 아주 중요한 지역인 네. 만큼 안희정 그 후보님 응원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광주 때보다는 예, 덜 힘이 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지지자들 보니까 지지자들도 광주 때보다는 좀 덜 왔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집중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일단 그 조금 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수도권을 저희는 최대 저희가 집중해야 될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준비를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지자분들께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를테면 그 62%의 득표를 문재인 후보가 했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이게 투표가 굉장히 복잡한데 권리당원들이 호남에 가서 투표를 하면 호남에서 이제 합산이 되는 거여서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큰 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2등 같은 3등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희정 후보와 격차가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큰 틀에서 6대 2대 2 이런 황금 분할을 한 거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했습니다. 캠프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 후보님의 여론조사 결과가 네. 사실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상위였었죠. 그래서 네. 10%, 8%에서 10% 사이를 그 저희끼리는 뭐 박스에 갇혔다 이렇게 많이 네.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 호남에서의 이 경선 결과는 19%가 넘어가면서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샤이 이재명이 역시 많다 이런 걸 샤이 보여준 이재명? 예, 네. 대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광주 분위기를 바닥 그 민심을 보면서 네. 좀 더 높은 목표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전남 전북 지역에 조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광주에 집중을 해서 광주 시민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저희의 조직적 역량이 예, 예. 많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설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초반에는 이제 개인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3살 때부터 노동하고 철야 근무를 끝내고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광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 연설에는 개인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전략이 담긴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지해 주시는 분들 보면 네.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 너무 속이 상한 게 나도 무수저, 흑수저다. 이재명 후보님을 보면서 네. 단지 민주당의 경선 예비 후보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 무수저 흑수저였어도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희망 이걸 걸고 있었는데 네. 그게 좌절된 것 같아서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네. 어쩌면 우리 그 많은 서민들의 삶 예,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개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네. 서민들도 이러한 그 가능성을 열겠다. 앞장서서 열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걸고 있는 구호가 양극화의 문제, 그 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온 후보다. 민주당 내 후보 가운데.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꺼내서 정책의 현실로 만든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최대화도로 끊임없이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난번 호남 연설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네네. 앞으로 그 우리 발 앞에 놓여 있는 위기 중에 하나죠. 이 양극화 네.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네. 근데 정치와 실제로 민생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맞닿지 못하고 괴리된 측면이 그동안의 정치 흐름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서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네. 어쩌면 정치권 안에서는 그 체감이 생각보다 서민들이 네. 느끼는 고통보다는 좀 온도가 낮은 예, 그런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특히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면 시장님은, 그러니까 후보님은 이재명 후보님은 본인의 삶이 그랬고 네. 그리고 시장직을 또 역임하면서 아주 문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찾고 네. 해결이 될 때까지 싸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싸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그런 행정의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네. 네. 이게 바로 다음의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니냐. 네, 네. 예, 그런 과제, 그런 믿음을 많은 이제 우리 그 당원분들에게 네. 호소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그 연설문 중에 이제 또 자주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주 통일을 향해 나가는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 이랬는데 다른 후보들에게는 좀 들을 수 없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뭐 사실 통일에 대한 게 네. 너무 중요하고 네. 너무 이렇게 그 사실은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위적인 네. 그 하나의 의제가 돼버린 듯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 네. 이렇게 만나 뵙다 보면 그분들께서 아니 어떻게 이번 선거에는 통일을 얘기하는 후보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야단을 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당위적이어서 우리가 전혀 언급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또 우리 분단의 현실이라는 게 사실 이제 분단이 고착화돼도 된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통일이라는 과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주 중요한 네.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의제를 잊지 않고 유권자분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해 주신 선거인단 분들께도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핵심 가치를 절대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버니 샌더스에 굉장히 비유를 스스로 많이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를테면은 미국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가 대선에 나갔기 때문에 트럼프를 꺾지 못했다. 근데 이를테면은 힐러리를 문재인 후보에 비유를 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까? 뭐 약간 구도상 이렇게 네. 비슷한 측면이 있죠. 네, 네. 힐러리도 어떤 측면에선 좀 재수나 다름없고 네. 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어쨌든 당내에서 네. 예,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 그 주류에 네. 속하고 그리고 사회 그 계층에서도 그렇죠. 좀 주류의 네. 삶을 살아왔던 네. 예, 그런 모습이 미국 내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예, 부응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네. 또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도 많은 변화를 네. 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먼저 네. 사실은 더 앞서서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좀 더 선명한, 좀 더 일관성 있고 솔직한, 예, 그냥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네. 이 후보를 선출해 달라 이런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개표가 말이죠. 6시 40분경이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자, 이재명 후보 어느 정도 획득하면 괜찮다. 성공했다. 네. 선방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두 자릿수 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자릿수만 되면 좋겠다. 네, 여기는 이제 10% 지지율만 돼도 좋겠다. 집중 지역은 아, 아니기 때문에. 목표는 20%인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네.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과 네. 문재인 후보님의 네. 그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것으로 네. 저희도 네. 예측을 아하.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는
정말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네. 우리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 선택 네.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 보니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예,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 호남의 성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게 목표치를 좀 낮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 호남이 호남은 저조한 게 건 아니었죠. 예. 기대보다는 기대보다는 기대치가 더 높았던 그렇죠. 거고 저희가 네. 광주의 네. 민심에 네. 전남 전북을 좀 네. 확대해서 네. 저희가 목표를 네. 잡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네. 그 이전에 음. 뭐 약간 우리 당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유출된 정보에서도 네. 예, 사실 호남 지역 성적이 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수도권에 집중한다고 네. 했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부산, 네. 경남권하고 네. 예, 대구권, 영남 네. 그쪽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남권에서는 20% 정도 20%.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30% 이상 목표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를테면 호남에서 이재명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제 캠프 내부의 주장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은 아니었어요. 6대 네. 2대 2 네. 네, 이런 맞습니다. 분할이 있었는데 그 호남의 이제 언론인들은 이것이 어쨌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계속 호남 홀대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반문 정서가 많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동시에 그 두 젊은 후보도 열심히 좀 뛰어보라는 기회를 준 것으로 좀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오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엔 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젊은 두 후보 다음에 해도 된다. 적폐청산 5년으로 안 된다. 네. 10년, 15년 계속 해야 된다. 일종의 순서를 좀 정해가지고 형님이 먼저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셈인데요. 이제 그런 연설의 기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 후보님께서는 이제 좀 이렇게 형님론으로 네.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실 라면 먹을 때는 형님 먼저, 그다음에 아우 먼저 이렇게 오가는 건데 일단 형님 먼저 얘기했어요. 그 토론회 때도 그런 기조를 네. 계속 유지하셨던 것이 있죠. 네. 근데 뭐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팀플레이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그냥 단지 순서대로 뭐 대기하고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폐청산의 과제라는 것을 자칫 다음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 충분히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큼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 다음에도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대목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최근에 우리 문 후보님 캠프에 합류하신 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우려를 또 이렇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이렇게 우리 문 후보님께서 아우라고 했으니까 네. 이 아우가 될 후보들이 더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동안 이제 안희정 캠프 제철 재음식 이어서 네, 그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못.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네. 토론다운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네.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7, 8차례 TV 토론하고 네. 또 이렇게 경선전도 하고 해봤더니 자, 이래도 아직 토론이 배가 고픕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는 토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이 그 횟수도 중요한데요. 그 토론의 형식과 네.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우리 네. 당의 그 경선 토론보다 네. 타 당의 경선 토론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특히 뭐 바른정당 네. 같은 경우 원고 없이 스탠딩 네, 토론을 네. 한 것에 굉장히 많은 박수를 쳐주고 있고 네. 또 국민의당 그 토론도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게 네. 이루어졌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저희는 좀 뭔가 토론이 될 만하면 형식에 막히고 네. 예, 형식에 막히면서 약간 좀 이렇게 국민들이 시원하게 토론을 네. 통해서 뭔가 치열한 논쟁이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네. 이런 거 더 생각해보고 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때 이것도 네.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 선택의 이 지점이 확장되는 것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짧게 남아 있는데 네. 경선 전체가 말이죠. 예, 그 와중에 지금 남아 있는 그 기간에도 추가적인 뭔가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안희정 이 후보님 캠프 쪽에서 네, 네. 먼저 제안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스탠딩 그 토론을 스탠딩 토론 하자. 하자. 네, 예, 네. 기존의 그런 형식의 토론 말고 네.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우리가 뭐 문재인 후보님이 토론을 못 한다는 의미에서 토론을 강조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어쨌든 뭐 충분히 같이 토론을 열띠게 해보자. 그래서 네. 수권 능력을 더 보여주자. 예, 이런 의미고요.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도 이 기존의 토론 과정에서 못하는 게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끼셨다면 네. 이 스탠딩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네. 우리 후보들이 이렇게 자랑스럽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희정 후보의 제철 제음식론은 제철에는 제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철에는 안희정이 제 음식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였다. 이제 저희는 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끝으로 전 세계 499개 지역에서 시청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전국에서 많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왜 이재명인가, 왜 이재명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불신할 때 첫 번째가 일관성이 없는 거.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본인의 신념과 철학 이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죠. 그래서 정치인을 불신하고 지금 하는 말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믿음이 대단히 의심을 많이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정말 불리할 때조차도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들께 뚜렷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행적에서 이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해냈던 유능한 진보라는 거.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저는 유능한 진보가 필요한 그런 시대적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재윤경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상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있는 스탠드에 나와 있는데요. 응원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시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호남 번역 경선에서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스탠드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지지자분들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열심히 지금 노래 부르고 계셨는데 잠시 한 말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왜 이재명입니까? 저는 보수거든요. 네. 제 스스로가 보수 꼴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자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똑같습니까? 법대로 대한민국에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제가 막상 내가 누구를 찍었다 그래도 내 가족을 찍었다 그래도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그러면 법을 어겼으면 내 가족이라도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을 다 보면은 네. 뭐 문재인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무슨 제가 찍었던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는 없고 국회의원이 탄핵을 해줘야만 네. 법대로 한다는 건데 그거를 뭐 하야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가 일단은 그리고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재명 시장하고 제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뭐냐면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땀을 닦아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해달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시장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해주고 땀을 닦아주고 수고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공정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인드를 자기를 도구로 써달라 해서 이재명이라 누구든지 우리의 종이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칭찬해주고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엽게 여겨달라는 동 내가 낸 세금을 갖다가 그 올바르게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으면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적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에서 이재명 시장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꼴통, 수구 꼴통이지만 이재명 시장을 강력하게 아주 이재명 시장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정말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인데요. 예. 이따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본격적인 응원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티켓이 지금 보이는데요. 자, 리듬을 타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얼굴 나가면 안 돼요? 자, 얼굴 나가도 괜찮으신 지지자분은 안 계신가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V에서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저희가 각 후보 지지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연설 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부분이 가슴에 와닿으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 정말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대전에서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옛날 리비아, 사우디 가서 노동하던 분인데 네. 처음 오셨대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처음 듣고서 네. 반해버리고 하하, 처음. 예, 네. 왜 일찍 이런 연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나 네.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오마이 TV를 많이 보시면 될 텐데. 참 많이 봐요. 오마이 TV 예. 많이 알려주시고요. 예. 자, 이재명 후보 오늘 사실 이 충청권은 좀 약세 지역이에요. 어느 정도 결과 좀 예측하십니까? 저는 25%. 25%. 예. 네. 충청이 13만 중에서 10만이 투표를 하고 네. 2만 5천 표. 아, 그래요? 좀 작죠? 네, 낮게 잡은 거예요. 네. 네,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예. 지금 이제 오늘 제외하고 영남권 하고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수도권, 강원, 제주가 남아 있습니다. 예. 대역전극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부산 찍고 네. 서울 가서 탄핵 후에 51만 명이 네. ARS 신청자들이 80% 거기서 찍을 겁니다. 수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그럼요. 네. 목이 쉬도록 아, 눈물이 그러니까요. 나도록 민초들의 함성이 네. 대한민국 전역을 LA와 뉴욕 14,000명 네. LA에 제 친구가 있어요. 투표관리위원 아, 그래서 대전 출신. 네. 그 녀석이 네. 지난주에 보고 갔거든요. 뭐라던가요? 이재명 오케이. 후보 인기가 많다고 하던가요? 자기는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뭐하지만 네. 좋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는 이재명 후보. 예. 이제 영남 수도권을 거치면서 대역전이 가능할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신 우리 지지자분을 만나봤고요. 자,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저번 주에 만났었네? 그렇습니까? 강주에서 내가 만났죠? 예. 만났어요 또. 그 25년 동안 해외에 사시다가 오셨다는 분 맞으시죠? 모자 쓰고 오신 분. 그러면은 지난주에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 오늘 이 대전에서 연설 들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왜 이재명인지 짧게 한 말씀.
이재명 씨를 지지한 이유는 네. 이 시대가 원하는 인물이고 네. 이재명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예,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고 네. 내가 오마이 뉴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어떤 인연이? 왜 그러면 옛날에 내가 한나라당에서 활동을 할 때 한나라에서 활동하셨어요? 한나라당이 옛날에 그냥 카페에 글을 쓰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때 검찰이 너무 노무현 씨를 압박을 하고 그래서 네. 노무현 씨를 요선에서 멈춰라고 봉화마을의 국가꽃과 향이 진동하게 이 사람이 죽게 된다고 내가 글을 청와대 게시판하고 몇 개의 글을 올리면서 멈춰라 이랬어요. 네. 그랬는데 노무현 씨가 결국에는 그걸 검찰에서 계속 그걸 압박을 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때 내 글을 그대로서 옮겨가지고 기사시킨 분이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오마이뉴스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고 지금도 네. 그 글을 찾아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내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저 네. 사람이 저렇게 앞일을 다 보니까 결국엔 이재명이 된다는 게 확실할 겁니다. 오마이뉴스는 실제로 다른 데보다도 지금 이재명 캠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네. 오마이뉴스가 이재명 씨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특종을 터뜨리는 겁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진짜 진정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의 지지자들을 지지한 게 네. 역사에 남을 거고 오마이뉴스가 진짜 바른 언론이다. 그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2주 연속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더불어민주당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부천에서 온 강영복이라고 합니다. 아, 수염을 기르고 오셨는데요. 예, 이 수염은 네. 박근혜 사건 이후로부터 네. 친일 정치에 물들어 있는 네. 개눌당에게 반항하고자 하는 36년 압제에 일제 정기로부터 잘렸던 우리 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네, 네. 대한민국의 정기를 일본 놈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왜 이재명입니까? 한 말씀. 왜 이재명이냐? 네.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이 아닌데 나라가 터지고 나라가 썩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재명이 새별같이 태어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도 동갑이고 세월호 문제 때문에 광화문에서 하시겠죠. 예, 광화문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예, 예. 바 이재명 시장께서 서명의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우리 대신으로 네. 박근혜가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사고 네. 그 이전까지는 문재인을 지지했었으나 생각이 바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재명이기 때문에 갈아탔고 네, 네. 현재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 제목은 필히 이재명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기에 목숨을 걸고 네. 남자로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재명을 지명합니다.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마이TV에서 이 현장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 옆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오셨어요. 대전 민심이 좀 어떤가요? 이재명 시장님께. 이제 조금씩 확장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네. 많이 이재명 시장님을 이제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 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 어려운 난국에 골목 상권을 살아나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 공정사회 만들겠다. 네. 그분의 그 생각의 비전이 어. 정말 서민들한테 힘이 나게 만드는 정책이라서 제가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재명 시장에게는 이 충청 지역이 약세 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안희정 그리고 문재인 두 후보와 비교해 보면 좀 오늘 표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물론 적게 네. 나올 수 있죠. 왜 정으로 찍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인지도로. 생각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분에 대해서 네. 분별할 수 있는 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스마트 검색을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나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있고 네. 제가 볼 때 이재명 시장님은 네. 공약이 너무 투명한 공약이에요. 그리고 공약 자체가 현실적이야. 네.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게 억강부야하겠다는 정치 신조 네. 이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99%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네. 1%를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들러리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각자 개체로 네. 한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씨의 그 공약이 네. 정말 다 어필이 되고 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옛날에 지지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안희정 씨 지지하는 사람도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찍는다는 생각이고 네. 또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아예 나는 싸우는 게 싫고 그냥 합치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70년 동안에 적폐 청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친일 청산을 안 했어요. 그런데 청산을 하고 나야만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사람들 상처를 전부 다 쓰다듬어 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난 다음에 연정이 가능한 것이지 상처를 골문 상태에서 연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상처를 씻어주고 속에 있는 정말 답답한 울분이 정말 다 토해내졌을 때야만이 네. 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와, 우리 어머니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잘 들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재명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 후보와 비교가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